시험을 바꾸는 시간 시바시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국어 공부 관련 고민들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고 편하게 정확한 방법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는 컨텐츠를 할 테니까 사연 좀 많이 보내달라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죠. 드디어 아주 따끈따끈한 첫 사연이 저희 시바시 국어한테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연이냐? 이번 사연은 고2 학생의 사연인데요. 남들처럼 대충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기 위해 정확한 공부법에 대해서 찾다가 들었던 의문을 사연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떠한 의문점을 사연으로 가지고 왔는지 한번 안녕하세요. 들어볼까요?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국어 모의고사 성적은 3등급입니다. 저는 문학은 거의 다 맞고 항상 비문학에서 많이 틀려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문학을 안 틀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각종 유튜브나 인강을 찾아보면서 정확한 공부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와 인강에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다 다르고 일관된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어떤 방법이 진짜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선생님은 비문학은 지문 이해가 먼저이기 때문에 먼저 지문을 읽고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비문학은 효율적으로 읽고 문제와 관련된 것들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단락별로 끊어서 읽고 그것과 관련된 선택지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푸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방법을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실전에서 사용했을 때 가장 적합한 독해 방법인지를 시바시 국어에서 딱 정해주세요. 네, 학생의 고민 잘 들었습니다. 이 학생은 비문학을 풀 때 글을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한 단락씩 읽고 관련된 문제를 연계해서 푸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네요. 제가 즉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안정적인 1, 2등급의 학생이라면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본인이 안정적인 1, 2등급이 아니거나 3등급 이하의 학생이라면 무조건 단락별로 끊어서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입니다. 왜 그러한지 이미 증명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간섭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간섭 이론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역행 간섭이고 두 번째는 순행 간섭입니다. 역행 간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학습으로 인해 앞에서 학습한 내용이 방해를 받아서 앞의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반대로 순행 간섭은 앞에서 학습한 내용으로 인해 새롭게 학습한 내용이 방해를 받아서 뒤에 학습한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간섭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비문학 글을 다 읽고 문제를 풀게 되면 역행 간섭으로 인해서 뒤에서 읽은 내용으로 인해 앞부분에서 읽은 내용이 방해를 받아 앞 내용의 정보가 잘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다시 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게 되면서 제한시간 80분 안에 풀지 못하고 비문학에서 몇 지문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고3이면 더 체감을 할 것이고요. 고1, 고2도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모의고사를 보면 알겠지만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모든 과목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얼마나 잘 분배를 하고 활용을 하는지 시간 싸움에 따라서
시험의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지가 수능 시험에서의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리거나 독해력이 아직 많이 부족한 친구들은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문제를 풀게 되면 시간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인이 안정적인 1, 2등급이 아니라면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무조건 단락별로 끊어서 읽은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의 문제를 연계해서 푸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나온 수능 특강 독서 교재가 있으면 그 교재와 함께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고요. 수능 특강 독서 교재가 없다면 제가 이 영상에서 띄워드리는 화면을 보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능 특강 독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독서 인문 예술 네 번째 지문, 쪽수로 따지면 70쪽에서 73쪽에 해당되는 지문과 문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은 본인이 안정적인 1, 2등급이 아니거나 3등급 이하의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은 무조건 단락별로 끊어서 읽고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지문을 보기 전에 문제와 선택지를 먼저 보고 이 문제들을 어떤 순서에서 풀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단락에선 어떤 부분이 나와 있는가, 그것을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단락별로 읽고 그거와 관련된 선택지를 연계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 인문예술 네 번째 지문을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기 전에 먼저 문제와 선택지를 훑어보세요. 그러면 71쪽에 1번 문제를 보면,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자, 1번에 아곤이 나와 있죠? 그러면 아곤의 밑줄 그어주시고요. 2번에 카유아가 나와 있으니까 카유아의 밑줄 그어주시고요. 3번에 알레아가 나와 있으니까 알레아 밑줄 그어주시고요. 4번에 미미크리가 나와 있으니까 미미크리 밑줄 그어주시고요. 5번에 일링크스가 나와 있는 것에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나타날 때 관련된 내용으로 연계해서 풀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도 보면 A에서 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A에서 D에 해당되는 게 뭔가라고 봤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아곤, 알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에 관련된 그 기호가 되겠네요. 그러면 1번하고 비슷해 보이는 문제이긴 한데, 여기서 특징을 보면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A에서 D에 해당되는 단순한 특징에 대한 문제이고요. 자, 3번과 5번을 보면 A부터 D까지의 그 내용들에 대한 결합과 관련된 문제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섞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1번과 2번은 앞에서 1번을 품과 동시에 이러한 특징들이 있으면 바로 2번의 선택지도 판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3번부터 5번은 쭉 읽으면서 결합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번 선택지를 보면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것을 묻고 있는데 이 기억이 어디에 있는가를 봤더니 지문에서 세 번째 단락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3문단을 읽고 3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 문제를 보면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문제죠. 선생님이 저번에 문학에 대한 그 문제풀이법을 얘기하는 영상을 찍을 때 문학에서는 무조건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학과 달리 비문학은 이 보기가 나와 있는 문제는 맨 마지막에 푸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5번에 보면 5번은 어휘 문제죠. 그러면 어휘가 가부터 마까지의 어휘에 대한 거를 고르는 문제니까 지문에서 보면 1문단부터 차례대로 가부터 마까지의 어휘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휘가 나타나 있는 단락을 보고 바로바로 5번 문제를 해결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문학을 독해할 때 단락별로 끊어서 읽고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은 과학적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본인이 비문학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의 영상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보면 어렵지 않게 문제가 풀리고 조금씩 국어 성적도 상승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